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내일부터 느낄 폐의 통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체감 영하 한 600km 에서 오늘 제가 하는 러너인가입니다. 네, 이제 식물원에 도착했고요. 뛰기 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그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 나갈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러너들이 겨울만 되면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겨울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아시죠? 상쾌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그 느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누군가 긁는 것 같고 가슴 명치 깊은 곳에서 끝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통증. 심지어 입안에서 비릿한 새맛이 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저는 폐가 약한 것 같은데 겨울에 도저히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 너무 아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것만 알면은 내일 그나마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 말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겨울을 맞이했을 때 겨울 러닝을 잘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러닝을 못 모르고 시작할 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얇은 타이즈를 입고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그냥 나갔습니다. 마스크도 버프도 없이 그냥 목에 가벼운 거 하나 두르고 나갔습니다. 러너라면은 이 정도 추위에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3km도 못 가서 바로 쥐지치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목구멍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게 느껴지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가슴이 콜록콜록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한참을 괴로워하고 감기도 얻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인터넷 검색창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봤어요. 달리기 폐 통증, 겨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이유, 그리고 천식 증상.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폐가 안 좋은 건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반전. 우리가 흔히 폐가 아프다, 폐가 찢어질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폐는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폐의 가장 깊은 곳, 공기가 교환되는 폐포에서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마다 부풀어 오르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물리적 자극 때문에 아파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끔찍한 통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폐가 아니라 공기가 지나다니는 기도와 기관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겨울철 공기가 차갑다. 더 치명적인 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겨울 바람은 거의 헤어 드라이어처럼 차갑고 그리고 습기가 없습니다. 습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평소보다 더 훨씬 거칠게 숨을 쉬잖아요. 이때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촉촉해야 할 우리 목구멍과 기관지 점막을 아주 강하게 강타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겨울에 세수하고 물기를 안 닦은 채 바람을 맞으면 얼굴이 확 터버리고 따갑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안에서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막 수분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바짝 마르면서 수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폐가 아프다 혹은 이렇게 겨울철에 숨이 힘든 것은 약골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겨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들은요, 앤더슨과 키펠렌이라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빠르게 흡입하면은 기도 점막의 삼투압이 변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기도 수축 반응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스크가 없이 전력 질주를 하면은 똑같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메커니즘상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바로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뛰다가 입에서 쇠맛 느껴지는 적 있지 않으신가요? 피맛 같기도 하고 10원짜리 동전에서 닿는 그 찝찝한 맛, 이거 처음에 느끼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피 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저도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볼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기관지가 너무 건조해지면은 미세 혈관이 살짝 터지거나 압력 때문에 적혈구 성분이 조금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철분 냄새가 올라오는 거라서 쉬면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버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겨울철 러닝 필스텝이라고 제가 버프를 2겹 쓰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버프를 올리고 하는 게 사실 불편합니다. 처음엔 따뜻하죠. 근데 1km, 2km만 지나면 내 입김 때문인지 이게 축축해지고 시작하면서 영하니까 그 축축한 부분이 차갑게 식어서 나중에는 되게 뭔가 물걸레 같은 느낌이 얼굴에 붙어있는 마저도 듭니다. 진짜 찝찝하죠. 그리고 거기다 콧물도 계속 나오고요. 훌쩍훌쩍 거리다가 닦으려고 버프 내리면 찬바람 다 들어오고 축축하고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입김 때문에 안경 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살짝 내려갖고 코에 입김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입김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방식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분 정도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걸레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차라리 찢어지는 고통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버프가 입 앞에 일종의 가습기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내뱉은 따뜻한 숨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들어올 때 공기를 데워주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 저만의 팁이 있다면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겨울철 두꺼운 방한용 버프보다는 여름용 버프를 2겹으로 겹쳐 쓰거나 숨구멍이 뚫린 스포츠 마스크를 하나, 그리고 손수건 같은 걸 하나 챙기면 됩니다. 콧물을 닦아주면 되니까요. 폼은 안 나지만 사실 이게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고충도 나눴으니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뛰냐면요, 겨울마다 뛰면서 찾은 가장 확실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비싼 장비보다 어떤 호흡보다 바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주차장 바깥에서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찬 공기를 맞는 순간 하고 방어태세에 이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과 기도를 수축시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구석에서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워밍업을 하는 것입니다. 러닝복을 다 입고 양말을 신고 신발도 신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현관문 앞에서 잠시나마 제자리 스텝을 해주면서 충분히 몸을 달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느끼긴 하겠지만 저는 새벽에 나가니까 누구한테 들킬 일이 없습니다. 핵심은 등에 땀이 날락말락한 상태까지 집 안에서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몸 안에서 데워진 상태로 나가면 찬 공기가 닿아도 춥다가 아니라 약간 선선하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기도도 이미 말랑말랑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 가깝고요. 그리고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갔다 추우니까 빨리 열내려고 뛰어가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도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나가면 무조건 5분 정도는 천천히 조깅하듯이.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입을 꾹 닫고 코로만 최대한 숨 쉬는 것입니다. 코는 우리 몸이 가진 최대의 난방시설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 속을 통과하는 그 짧은 시간에 체온과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도도 올라갑니다. 처음 5분 동안만 코 위주로 호흡을 한다고 하면은 기도로 가는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늦춰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겨울철 러닝이 목이 아픈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전에 가습기 그리고 적당한 습도 유지는 러너라면은 저는 물론 비염도 있고 제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항상 꼭 챙겨주는 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 버프 쓰고 그 다음에 몸 풀고 처음에는 천천히 조깅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하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달리기 하는데 그냥 나가서 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에도 고생을 하면서 뛰는 이유는 겨울 아침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시원한 맛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뛰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딱 그 느낌. 몸은 노곤한데 정신은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맑아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창밖을 보면은 다 사람들은 열심히 패딩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가는데 나는 이미 추위랑 한판 붙어서 내가 이겨왔다는 그 성취감. 그 맛을 한번 보면은 겨울 러닝의 그 맛을 한번 보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 러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날씨가 추우니까 힘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여름철보다 저는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을 딱 하나만 챙겨가라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3분만 제자리 피치를 하면서 몸을 데우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내일부터 느낄 폐의 통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저도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조금 더 몸을 풀고 어딘가에서 새벽부터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겨울을 건강하게 버티고 내년 봄에 찬란한 기록을 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